이 모델은 따로 파워팩이라고 여기 보조 배터리를 달 수 있는 게 또 특징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1200 넘는 용량이니까 그런 확장성이 좀 좋은 게 좀 장점이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보고 계셨나봐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마음에 드는 CT용 전기 자전거가 출시돼가지고 정보 좀 보고 있고, 오늘 일단 한 대가 예약 주문한 게 들어오긴 해서 지금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인가요? 커넥티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미드모터 모델이에요. 여러 라인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듀움 드라이브라고 센터 모터를, 미드모터를 쓰는 이 모델하고 에픽 시리즈 모델이 들어와서 지금 이 두 모델을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커넥티드라는 전기 모터를 베이스로 한 CT용, 생활 속에서 편하게 타는 전기 자전거를 위주로 만드는 회사고요. 라인업이 좀 굉장히 풍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세대까지 나오고 그 다음 세대, 플러스라고 부르는 버전의 모델들까지 출시가 됐고, 일부 모델은 전자식 변속기를 사용한 제품부터 자토바이라고 부르는 형태, 우라만 형태의 자전거 스타일도 나오고,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면서, 그리고 모터나 이런 데에 대한 차별점들이 확실히 좀 있고, 가격은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해외 메이저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낮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국내 다른 브랜드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고급을 지향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커넥티드의 듀움 드라이브 플러스 스피드라고 하는 모델을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모델인데, 아마 지난달에 주문한 게 이제도 막 들어왔거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엔 도장의 완성도나 뭐 스타일, 디자인도 이쁘지만 이 시스템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 모델은 일단 CT용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에 속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드 모터라고 하는데 이 센터 드라이브 모터를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전에 아주 고가의 전기 MTB를 설명해 드릴 때 썼던 그런 방식의 미드 모터를 사용을 했는데, 일반적인 CT용 전기 자전거는 통상적으로 이런 인휠 모터라고 하는데 바퀴 자체에 모터가 있어서 구동하는 방식을 보통 사용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차이가 제법 있어요. 가격도 물론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인휠 모터는 기본적으로 스피드를 베이스로 이제 서브를 도와줘요. 그래서 내가 페달링을 할 때 스피드가 나는 거에 가변해서 속도가 빠르면 더 많은 힘을 주고 속도가 늦으면 더 적은 힘을 주는데, 실제로 주행하다 보면 그게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속도는 줄지만 더 큰 힘이 필요한 상황들도 있거든요. 언덕 같은 데 갈 때 이럴 때 물론 이제 보정하는 기술들이 그걸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지만, 내가 페달링을 하는 거랑 저 모터가 굴러가는 게 어떻게 보면 겹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기어를 내가 활용을 해도 어쩔 땐 너무 강하게, 어쩔 땐 너무 약하게, 실질적인 자전거랑 타는 느낌이 약간 이질적일 수가 있는데, 미드 모터는 온전하게 일반 자전거랑 똑같은 주행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전거는 내 에너지로 이 크랭크를 돌려서 기어비를 맞추면서 속도나 언덕 갈 때나 이런 스피드를 조절해서 쓰게 되는데, 이 미드 모터의 장점은 내가 발을 구르는 거를 동일하게 여기 센터에서 동력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전거의 설계 의도나 자전거의 변속 시스템을 그대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에요.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제일 쉽게 느끼는 거는 정비성이 좀 용이해요. 인휠 모터 같은 거를 타시는 분들, 특히 무거운 자토바이나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정비 받으러 갈 때 막 정비를 좀 거부당하거나 정비받기가 좀 힘들었을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펑크만 나더라도 이걸 뜯기 위해서 모터를 이제 같이 떼내야 되니까 비용도 좀 더 들기도 하고, 일부 매장에서는 이제 그런 수리를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런 미드 모터 같은 경우는 그런 정비성에 있어서는 일반 자전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기 자전거 손댈 줄 아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조건으로 정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쉽게 정비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비성에서 가장 이제 체감이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행성에서는 내가 일반 자전거 타는 재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장점이에요. 내가 부족한 부분의 파워를 이 녀석이 리드미컬하게 밀어주면서 내가 잘 타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재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모터는 기본적으로 여러 센서를 통해서 내 힘을 측정을 해서 가변으로 힘을 밀어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지금 3가지 센서를 넣어줘서 그게 이제 출력으로 도출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내는 힘, 그리고 스피드, 그리고 회전수 RPM, 그 3가지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할지를 이제 판단해서 밀어주는, 아주 그게 핵심적인 기술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정교하게 다듬어 줄수록 내가 잘 탄다, 내가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런 미드 모터의 장점이 되는 반면에, 또 그런 거는 있어서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딱 이 두 모델하고 비교하면 뭐 다른 컴포넌트 차이도 물론 좀 있지만 모터 시스템의 차이로 한 6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델은 듀움 드라이브 플러스
플러스 스피드라고 하는 모델이고 239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델은 카부 에픽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175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좋다 나쁘다라기보다 조금 다른 형태의 모터를 사용했고, 통상적으로는 저렇게 미드 모터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센서나 좀 정교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비싼 편인데, 보통은 그래서 이 미드 모터 쓰는 것들은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생활용 자전거라고 해도 뭐 3,400 이상 그런 자전거들도 꽤 많아요. 근데 어떤 게 좀 선호도가 높고 용도가 어떻게 좀 될까요? 둘 다 도심에서 편하게 교통수단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는 같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폴딩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접이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어디 여행을 해서 실을 때 좀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거나 이런, 물론 무거워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어서 접이식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이 카부 에픽 모델은 굳이 뭐 폴딩이 필요 없을 때 아주 전형적인 안전한 시스템이거든요. 삼각형 다이아몬드 형태의 프레임에 깔끔하고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 좀 특징적인 모델이고, 이 모델도 듄드라이브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 하나 윗모델은 미드 모터를 사용하는 모델도 있거든요. 선택지가 좀 되게 넓은 편이어서 지금 이 모델은 일단 이거보다는 더 가격대가 저렴해서 저희가 준비했지만, 이 모델도 이 디자인으로 똑같은 미드 모터 시스템을 쓸 수 있는 모델도 있어요. 라인업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 자전거도 이어서 네. 특징 같은 거 좀 해주시겠어요? 이 모델의 장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렉 시스템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프레임에 릭센 카울이라고 하는 이런 아답터를 활용해서 되게 유명한 독일 회사인데 서브 파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가방이라든가 뭐 짐바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쓸 수가 있어요. 꼭 이 회사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도 뭐 카피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뭐 좀 괜찮은 정품을 사더라도 다 달 수가 있다는 게 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 모델은 지금 모터가 48V의 500W 모터고 배터리가 720W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모델은 따로 파워팩이라고 여기 보조 배터리를 달 수 있는 게 또 특징이에요. 특별히 시스템을 건들 필요 없이 그냥 장착하고 연결만 하면 기존 배터리랑 듀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450Wh의 보조 배터리가 있고, 그러면 거의 뭐 1200 넘는 용량이니까 그런 확장성이 좀 좋은 게 좀 장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엔 뺐다가 장거리에 때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배터리 양은 충분한가요? 파워나 힘이나? 아까 48V 500W 모터고 파워는 115Nm라고 하는데 아마 순간 파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 광고상에서는 115N으로 순간 파워로 뭐 수십 토간 파워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90Nm로 뭐 20분 이상 출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보통은 피크 파워를 가지고 모터의 파워를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고 파워가 얼마다 이런 마케팅은 조금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이 정도 사양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파워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터는 컨트롤 시스템을 보니까 거의 보쉬 모터랑 같더라고요. 지금 아마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쓰는 것 같긴 한데, 특징적으로 스마트라고 하는 주행 모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볼 때 에코 모드, 터보 모드, 뭐 파워 모드 이런 식으로 부스트라든가 강중약의 개념으로 파워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 모델은 지금 보쉬 시스템에 있는 스마트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스마트 모드로 하고 타면 내가 지금 밟는 힘에 얘가 밀어주는 가변, 그리고 기업이 내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쓰는 에너지를 스스로 지금 계속 분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타면 앞으로 얼마를 갈 수 있다 그걸 보여주고, 그거에 따라서 얘가 적절하게 에너지를 배분을 해줘요. 그래서 스마트 모드로 하나만 해놓고 타면 그때그때 막 파워를 바꿀 필요 없이 평균치에 대한 감을 익히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주 보쉬에서도 상당히 매력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적용이 됐더라고요. 한번 접이식 하는 것도 보여주시죠. 네, 이 모델은 보면 접히는 힌지 부분이 굉장히 깔끔해요. 보시면 일반적인 접히는 폴딩 자전거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마감을 깔끔하게 했는데, 파워가 센 전기 자전거가 속도를 내고 막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힌지 부분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주 저가 브랜드에서는 그 파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고, 고가의 브랜드들도 그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인데, 이 브랜드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을 좀 특히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접 자체를 아주 없애고 힌지를 좀 두껍게 만들어서 걱정을 좀 줄였다고는 하더라고요. 이 모델은 되게 심플하고 미려한데, 기본적인 락을 풀고 당겨주면 그냥 가운데가 접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간단히 보관할 때는 이렇게만 접어서 보관해도 되게 심플하고요. 더 작게 보관해야 될 때는 이것도 보호 장치가 있어서 그냥 젖혀지지는 않고 올리고 꺾으면 이렇게 접히게 돼요. 그렇죠. 오, 그러면 웬만한 트렁크는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관하기도 좋고, 뭐 사무실 같은데 만약에 밖에 놓기 불안하면 두석진 자리에 찾아서 살짝 놓기도 그렇고, 이렇게 전기 자전거임에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컴팩트하게 접히는 게 좀 특징이에요. 이런 것도 꽤 매력 있죠.
무게는 좀 묵직하죠, 그래도. 아무래도 어쩔 수 없죠. 네, 모터랑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무게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들고 다니는 건 무겁지만 실제로 동력이 들어가면 무게감은 확 주니까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커넥티드사의 튠 드라이브 미드 모터를 사용한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4세대를 넘어서 이제 튠 드라이브 플러스라는 새로운 모터가 출시가 되면서 꽤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던 세계이기도 한데 그래도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실제 받아보고 보니까 마감도 그렇고 실제 시스템도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래도 고급 아니면 좀 나은 형태의 전기 자전거로 내가 시티 생활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가격은 있는 편이지만 모델에 따라 선택지가 넓으니까 커넥티드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